안녕하십니까. 서방학 강의를 맡고 있는 강정구입니다. 서방학 개론은요, 과목의 특성상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는요, 범위가 넓어서 공부하는 시간과 그리고요, 점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본 교재를 만들 때 단연간의 강의와 또 기출문제를 토대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든 안정적으로 합격점을 맞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재를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또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명심해 둬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의를 들을 때입니다. 강의를 듣게 되면요, 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때는요, 자, 색깔 있는 펜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색깔 있는 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기출 문제입니다. 전부 다가 기출 문제이고요. 실수할 만한 부분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에 집중을 해서 출제되거나 또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핵심을 먼저 잡아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강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계속 복습을 하고 또 강의가 끝난 후에도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복습을 할 때는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봐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 말고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한 번씩 읽어주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복습이 모두 끝난 상태에서는 언제나 개념 뒤에는요, 문제를 수록해 두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90% 이상이 기출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이 잘 되어 있는지 또 기출문제 유형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 강의에 집중해서 핵심을 알고요, 또 복습을 통해서 핵심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 과정만 연습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자,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교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올해 출제된 문제는 어디에서 출제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개론은요,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큰 단원으로 보면요, 소방조직, 재난관리, 그리고요, 연소이론, 화재이론, 그리고 소화이론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자, 소방조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방조직은 다시 소방조직과 소방기능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올해 출제된 문제를 보면요, 소방조직에서 2문제, 소방기능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소단원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소방의 역사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또 소방조직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소방기능에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화재 예방 경계 진압 활동에서 1문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서 1문제, 구조 및 구급에서 1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5페이지의 재난관리에서는요, 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연소이론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연소개요 등에서 2문제, 연기 및 화염에서 1문제, 폭발개요 및 분류에서 2문제, 화재이론입니다.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건축물 화재의 성상에서 1문제,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위험물 화재의 성상에서 2문제, 화재 조사에서 1문제, 소화이론입니다. 자, 소화약제에서 3문제, 그리고요, 소방시설에서 2문제, 토탈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대단원으로 본다 그러면 균형 있게 출제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소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출제되는 부분과 출제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년과 같은 경우는요, 본 교재에서
100% 출제가 됐다라는 걸 조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요, 소방학계론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대단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 부분을 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는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내용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올해 중심이 아니고요. 단연간의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단연간의 연구를 통해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될 것이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전체적인 맥락을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수를 유도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주는 점수들은 과거의 유형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정적이고 합격점을 원활하게 맞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실수를 하지 말아라. 주는 기본 점수를 철저하게 챙겨라. 그러면 합격점이 들어가겠고요.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은요, 응용력이 생겨야 됩니다. 응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을 토대로 응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지문을 갖다 두어도 교재에 있는 내용과는 어떤 교재를 공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개론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핵심 내용을 토대로 분석,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응용력을 갖춘다 그러면 이제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교재에서 이렇게 이 작년에 출제된 문제, 20문제는 교재 내용이 다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첫 시간 소방 조직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분명히 소방의 역사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방의 역사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올해는 소방의 역사가 출제가 됐지만 다음 해에는 다른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될 만한 내용에 관계되는 것은 철저하게 핵심을 잡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나면요.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히 이해할 겁니다. 핵심을 잡아줄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교재를 통해서 확인 작업을 거쳐줄 겁니다. 핵심을 반드시 잡아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에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에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방 조직을 한번 보세요. 소방 조직을 보게 되면 우선은요. 소방의 목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소방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합니다. 또 하나요.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며 그로 인하여 결국 뭡니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읽어내면요. 핵심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소방의 목적은요. 결국 두 가지가 되는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통하여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이고요. 이것도 목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종 목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되느냐? 그렇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궁극적인 소방의 목적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요. 기존에 소방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냐?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 것이냐?
누가 답이라고요? 그렇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 이바지하는 것이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소방의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임무라고 하는 것은요. 소방의 목적 중에서도요. 자, 기본적 임무라고 하는 것은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본적 임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하여 소방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한다? 파생적 임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출제가 됐을 때는요. 어떤 부분이 나오나 보세요. 자, 기본적 임무, 파생적 임무의 요 의미를 묻는 게 아니고 소방의 임무 중에서 기본적 임무나 파생적 임무는 정부의 기능 중에서도 무슨 기능이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정부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이냐. 자, 기본적 임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의 기능 중에서도 무슨 기능이다?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은요. 자, 정부의 기능 중에서도 요거는 보안 기능이다. 이렇게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것은요. 무슨 기능이다? 보안 기능이다. 파생적 임무라고 하는 것은요.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정부의 비권력적 직접 서비스 기능이다. 무슨 기능이라고 합니까? 봉사 기능이다. 무슨 기능이라고요? 봉사 기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자, 과거에 출제가 될 때 다음 중 소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소방의 기본적 임무는 정부의 기능 중에서도 봉사 기능이다. 기본적 임무를 봉사 기능이다.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조심해 줘야 됩니다. 파생적 임무는요. 봉사 기능이고요. 기본적 임무가 뭐다? 보안 기능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요. 파생적 임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거까지요. 뭐라고요? 구조, 구급, 대, 운영을 통해서다. 파생적 임무는요. 구조대와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구조대와 구급대의 운영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해 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줘야 되겠죠.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소방의 임무 중에 기본적 임무는 정부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이다? 보안 기능이다. 또 파생적 임무는요. 무엇의 운영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냐? 구조대, 구급대 운영을 통한 정부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이다? 봉사 기능이다. 그렇죠? 봉사 기능, 파생적 임무는 봉사 기능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소방의 업무가 뭐냐? 이제 소방의 업무를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소방의 업무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미 기본 내용은요. 소방의 목적에 들어가 있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과 구조 구급. 요거는 이제 꼭 들어갈 겁니다. 그 대신에요. 자,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런 부분은 기껏 출제가 돼봤자 아주 초기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소방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문제는 어두문자로 마무리 지세요. 화화소구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화화소구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소방의 업무는요. 화재 예방이다. 화재 예방이다. 화재 조사다. 화재 조사다. 소화 활동이다. 소화 활동이다. 그리고요. 구조, 구급 활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요.
소방의 업무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라? 화, 소, 구라고 기억해 주게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화재 조사, 소화 활동, 구조 구급 업무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요,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어두 문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화화소구라는 단어만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앞으로는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소방의 업무는 뭐라고요? 화재 예방, 화재 조사, 소화 활동, 구조 구급 업무이니까 소, 구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와 같은 시대별 소방의 업무의 그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소방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 임무는요, 자, 무슨 과정을 통해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입니다. 파생적 임무는요,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자, 그 범위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보세요. 1950년대 이전, 나눠보니까 4개로 나눠졌네요. 자, 1950년대 이전은 소방의 업무 범위가 뭡니까? 화재의 뭐다? 경계, 진압입니다. 화재의 경계, 진압이다. 그러면요, 이 내용에는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방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대단히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950년대 이전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방할 정도의 요 돈이 부족합니다. 즉, 화재의 경계 진압, 화재가 발생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 활동 정도만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을 보게 되면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화재뿐만 아니고요. 단어를 잘 보세요. 자, 메인 개념이 나옵니다. 풍수해와 뭐가 있다? 설해의. 풍수해와 설해의. 이제 어떤 개념이 도입이 됐냐면요. 예방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예방과 경계, 그리고요, 진압 및, 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방어라는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풍수해나 설해의 방어다.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화재뿐만 아니고 바람풍이다. 태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 물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지호우가 내리게 되면요, 산사태부터 시작해서 침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해는요, 말 그대로 눈설자야. 겨울에 다량의 눈으로 인해서 자, 극단적으로는 산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눈으로 인한 피해의 방어까지를 어떻게 했다? 포함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이 내용이 이 중심이 돼서 출제될 만한 내용이 뭐냐? 1950년대 후반을 보게 되면요. 자, 반드시 명심해 두세요. 1958년에 무엇을 제정하였다? 그렇죠. 소방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1958년에 소방법을 제정을 하였는데, 그러면 이 소방법에는 풍수해와 설해의 방어를 포함할까요? 제외시켰을까요? 당연히 이 내용이 바로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 소방 업무의 범위가 화재, 풍수해, 설해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1958년도에 제정 공포된 소방법에는 풍수해와 뭐가요? 설해의 방어가 당연히 어떻게 하고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게 메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를 물어볼 때 이 순서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소방법에 이 풍수해, 설해의 방어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195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세요. 자, 이 풍수와 설해의 방어를 삭제하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는요, 풍수의 설해의 방어를 어떻게 한다? 삭제를 한다. 그러므로 드디어 화재의 뭐가 나옵니까? 예방,
경계, 진압이 소방 업무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요, 어디까지 들어가 있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983년 때부터 현재까지는요, 뭐다?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뿐만 아니고, 한 번 더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뿐만 아니고, 뭐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구조, 구급 활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 구급, 업무, 활동이 이래 소방의 업무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런 겁니다. 1950년대 이전은요, 화재의 예방 개념은 없었습니다. 경계 진압이 되겠죠. 그런데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에는 소방법, 1958년에 소방법을 제정해서 풍수의 소래의 방어를 하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요, 자, 예방도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화재와 풍수의 소래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풍수의 소래의 방어를 뺐습니다. 소방의 업무 범위에서. 그러므로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은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만 이렇게 범위가 남고요. 그리고 83년대부터는요, 구조, 구급 활동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요, 업무 범위가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 업무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게 뭐다? 업무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결국 질문이 가능한 건 뭐다? 1958년의 제정한 소방법에는 풍수의 소래의 방어가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 결국 이 부분 밖에는 질문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걸 금방 캐치할 수가 있죠. 이처럼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 것일수록 반드시 그 내용에는 출제될 만한 핵심이 들어가 있다. 출제위원이 절대 전체 내용을 묻되 의미 없는 곳에선 해답을 만들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을 꼭 짚고 있지 않으면, 막연하게 내용을 그냥 출제됐다 해서 점검하게 되면 핵심이 잡히지 않고요, 실수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걸 명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노란색과 빨간색을 통해서 색깔로 구별을 해 줬으니까 복습하는 과정에서 노란과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절대 머리에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선택을 했거든 반드시 집중을 하고요. 그 집중된 내용을 토대로 기타 내용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실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만 진행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올 거고, 그만큼 소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 이랬죠? 넘어갑니다. 자, 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발전 과정 2페이지입니다. 소방의 목적을 보세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의 밑줄 쫙, 그리고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의 밑줄 쫙. 이게 바로 뭐다? 기본적 임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죠. 구조, 구급 활동은 파생적 임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은요, 기본적 임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모두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 밑줄 쫙, 두 번째 줄 끝을 봅니다. 공곡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 요거 별표 밑줄 쫙. 요게 뭐다?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소방의 임무를 가게 되면요,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점의 기본적 임무는요, 2번 동그라미 정부의 기능 중에서도 질서 기능, 그 중에서도 3번 동그라미 보안 기능의 동그라미 됐습니까? 당연히 요 방법은요, 1번 동그라미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서다. 자, 파생적 임무는요, 1번 동그라미 중간쯤이요,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입니다. 밑줄 쫙. 3번 동그라미 구조대, 구급대 운영을 통해서고요. 3페이지 맨 위에 4번 동그라미입니다. 정부의 기능 중에서 무슨 기능이요? 봉사 기능입니다. 요거 별표의 밑줄 쫙. 됐습니까? 자, 소방의 업무입니다. 1번 점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두문자로 가세요. 이런 부분은 자,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어두문자가 상당히 나올 텐데요. 초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만드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 쉽게 말해서 어두문자로 공부하면 구별이 될 겁니다. 자, 소방의 업무는요, 어떻게 해요라고요? 소구다. 화재 예방, 화재 조사, 소화 활동, 구조 및 구급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점 시대별 소방의 업무 범위다. 그 중에 2번 괄호에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그 부분을 먼저 보세요. 자, 1번 동그라미에 별표 밑줄 쫙. 1958년에 무엇을 제정했다고요? 소방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소방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자, 꼭 하나 필기해 주세요. 풍수해, 설해의 방어를 포함하고 있다. 됐습니까? 또 하나, 올해 출제된 문제도요, 연도가 출제가 됐으니까 1958년이라는 연도 꼭 외워두세요. 소방법을 제정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몇 년도라고요? 1958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 괄호 1950년대 이제는요, 화재의 경계 진압의 밑줄 쫙. 자, 3번 괄호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은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의 밑줄 쫙. 83년도부터 현재는요, 예방 경계 진압의 구조구급 활동이나 업무. 자, 맥락이 깔끔하게 잡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소방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에서도요. 자, 이념을 지닌 물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나 보세요. 물, 불, 태극, 월계수, 월계입, 세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뭐가 출제가 됐다? 그렇지. 물과 불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 실질적으로는요, 물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물이나 불밖에는 나올 만한 내용이 없죠. 이런 경우는 뭐라 하라고요? 어두문자로 가세요. 자, 들어갑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라? 유, 그리고요, 윤, 포, 필로 기억을 해라.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유, 윤, 포, 필로 기억해라. 불은요, 화, 창, 광, 정으로 기억합니다. 한 번 더요. 뭐라고요? 화, 창, 광, 정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 유연성이 이렇게 됩니다. 유는요, 윤리성이 이렇게 되고요. 포는요, 포용성이 이렇게 됩니다. 필은요, 필수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말 그대로요, 기억하는 방법이요. 물은 부드럽게 흘러가죠. 그래서 유윤, 포, 필 이렇게 기억하고요. 불은요, 자, 불이 나면요, 밝아집니다. 그래서 화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되겠고요. 화는요, 화합성이다. 창은요, 창의성이 이렇게 됩니다. 광은요, 광명성이 이렇게 되고요. 정은요, 정의성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이와 같은 문제는요, 응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지닌 요 상징성이 뭐냐, 소방의 이념의 상징성이 뭐냐라고 해놓고요. 물은 화합성, 창의성, 광명성, 정의성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불의 이념은요, 유윤포필, 즉 유연성, 윤리성, 포용성, 필수성이다. 이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 과거는 이렇게 냈단 얘기죠. 자, 물이 지니고 있는 소방의 이념의 상징성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유, 윤, 포, 필의 어두문자만 알고 있으면 답이 아닌 게 그대로 구별이 가능하겠죠. 이런 형태로 다시 나온다 그러면 불도 출제할 수 있다. 그러면 화, 창, 광, 정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두문자로 바로 구별해도 답이 가능할 거고요. 자,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많이 읽어서 화창광정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읽어주세요. 복습할 때 유윤포 피를 외우고 화창광정을 외우라는 거지
유연성, 윤리성, 포용성, 필성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외워졌거든 읽어서 단어 의미가 익숙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어두문자로 결국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한 번 더요. 유는요, 물은요, 유윤포필로 기억해 주고요. 불은요, 화창광정을 반드시 외워주기 바랍니다. 자,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의미는 없지만 체크는 해 주겠습니다. 태극. 태극기 아래에 들어가 있는 무늬가 태극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요, 태극은 자주 봅니다. 우리 달력을 보게 되면요, 빨간 걸로 써 있는 글씨, 이때는 대부분이 태극기를 개양하지. 그러니까 태극기 안에 있는 태극 무늬를 자주 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요거 뭐가 됩니까? 자주성과 뭐가 된다? 주인성이 이렇게 되겠고요. 월계수 월계입은요, 최초의 월드컵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졌죠. 자, 그걸 생각합시다. 그러면요, 자, 월드컵이라고 하네. 올림픽이죠. 올림픽은요, 경쟁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경모 어두문자로 가세요. 경모다, 이렇게. 자, 이거는요, 경쟁성과 모범성을 얘기하는 거다. 경쟁성과 모범성을 얘기하는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을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올림픽에서 우승한 그 메달리스트가 뭐 마약을 먹었다든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국민적인 영웅인데 국민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겠죠. 그래서 이제 소방공무원이 대부분이 이제 화재를 지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 영웅입니다. 실은. 올림픽 영웅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언제나 모범이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경모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세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현재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들어오시면 뭐라고 합니까? 차렷. 다음에는 경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옛날 기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매란 차렷 다음에 뭐요? 경례, 경례, 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경계입니다. 예방. 그리고요, 용맹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태극이나 월계수, 월계입이나 세매는요, 출제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용상으로 분류를 해보면. 그래도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면요, 과거나 현재나 물과 뭐가 출제될 수 있다? 불이 출제될 수 있다. 자, 쉽게 물은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유윤포필로 기억하고, 불은 뭘로 기억하라고요? 화창, 광정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랬습니까? 자, 이게 바로 뭐다? 소박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 이렇게 됩니다. 자, 교재 3페이지를 보세요. 자, 아래입니다. 소박의 이념을 지닌 물질과 상징성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 윤, 포 한 장을 넘깁니다. 필 이렇게 어두문자에 동그라미를 딱 쳐서 기억해 두고요. 자, 한 장 넘어갑니다. 2번 점 불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화, 창, 광, 정에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자, 물과 불이 출제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태극은요, 자, 주. 월계수, 월계임은요, 경, 모. 그리고 하나 더. 세매는 뭐로 기억해라? 경, 예, 용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출제 확률이 대단히 이 세 개는 낮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하니까 세 개도 한 번 더 가다가 읽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주, 경모, 그리고 뭐라고요? 경례, 용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올해 출제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뭐가 출제가 됐다고요? 소방의 역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요, 제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이 과거에나 초기에는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꼭 출제된 내용 중 하나였는데, 근래 들어서 몇 년 동안은 전혀 출제되지 않다가 드디어 올해 한 문제가 딱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부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우선은 역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10개의 시대를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한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용을 분석하는 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쉽게 맥락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연도 외우는 거 잘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들었던 단어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보세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신라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통일을 시켰다? 신라가 통일시켜서 통일신라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통일신라 시대를 거치고 난 뒤에는요, 무신이 세력을 잡았다. 고려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고려 다음은요, 문신 다음은 뭐야? 무신 다음 뭐 문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초기에는 무신이 잡았지만 문신의 대표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 시대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어지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 삼국, 통일, 고려, 조선이라는 요 네 개의 시대는 딱히 집중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가장 빠르게 기억나는 연도다. 소방의 역사에서요. 자, 두 번째를 보세요. 요 두 개의 시대를 순서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갑오개혁 전후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정리하는 동안에 요 두 개의 순서가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갑오개혁 전후와 일제강점기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네 개의 시대가 이제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데 잘 보세요. 자, 8.15 해방 뒤에는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요, 이 단어를 기억합니다.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는요, 소방행정제도를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드디어 꽃을 피웠습니다. 성숙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출제가 될 때도요, 내용상 문맥을 공부할 때는 이거 4개와 요거 2개와 요거 4개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면요, 머릿속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출제 유형에 맞춰서 맥락을 잡아서 핵심을 짚어 공부하면요, 굉장히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잘 보세요. 우선 4개의 역사와 2개의 역사와 4개의 역사, 4, 2, 4, 토탈 10개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쉽게 되는 거 뭡니까? 삼국, 통일, 신라, 고려, 조선의 4개의 시대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 삼국,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자, 머릿속에 정됐죠? 그 다음 2개의 순서 섞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갑오개혁 전후와 일제강점기. 한 번 더요. 갑오개혁 전후와 일제강점기. 자, 그 다음 이제 4개를 혼돈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정, 정부를 세웠죠. 정부 수립. 그리고 발전을 거듭해 성숙이 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군정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도기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정부 수립 이후를요, 초창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전 시기를요, 성장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성숙 시기를요, 뭐라고 한다? 줄여서 성숙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연도 같은 경우도요, 미군정 시대는요, 1946년도부터 1948년이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1945년 8월 15일을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자, 이제 들어서기 전 1946년부터 48년 미군정 시대가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수립 이후는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1948년도부터 언제까지요? 1970년도. 어떤 교재는 72년이라고 돼 있기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72년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소방행정제도의 발전 시기. 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요 연도, 이 시기에 해당되는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요, 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를 기억하면요,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는요, 1970년부터 언제까지요? 1992년이 이렇게 되고요.
성숙기는요 1992년도부터다. 자, 이 정도 맥락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요. 그러면 이거 10개의 시대다. 너무 어려워요. 우선 이렇게 가세요. 4개, 2개, 4개. 토탈 몇 개요? 10개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 4개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삼국시대에서 통일했다.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무신인 고려시대, 문신인 조선시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가장 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 조심해라. 갑오개혁 전후와 일제강점기. 자, 이제 2개 머릿속에 기억나죠? 마지막 이 4개가 어려운 학생들은요. 자, 저처럼 하세요. 미군정, 정부 수립, 발전, 그리고 뭐요? 성숙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한 번 더요. 미군정이다. 두 번째는요. 정부 수립. 세 번째는요. 발전, 소방행정, 제도 갖다 붙이면 되죠. 마지막 성숙 4개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10개의 시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 학생들은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소방의 역사에서 이렇게 4개를 잘랐단 말이야.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그렇죠? 삼국시대는요. 삼국시대는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삼국시대는요. 화재를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을 하였다.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쟁사에서요. 화공전술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요. 자, 강풍이 불고 바람이 대단히 센 날 첩자를 보내서요. 도읍지에 가서 불을 일으키게 되면 자, 비화, 불이 날아서 다음 옆집으로 불이 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는 뭐죠? 초가집이기 때문에 도읍지가 전부 다 불에 타면요. 그렇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 침략을 한다라고 하면 속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항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화재를 사회적 재앙으로 인식을 하였고 국가적인 관심사였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화재로 인해 결정이 되기 때문이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붕이거든요. 초가지붕. 집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통일신라 시대는요. 이게 국가가 화재를 통해서 생존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수시나 기와를 사용하였다. 자,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게 되면요. 불이 번지지가 않습니다. 수시나 기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뭐가 높았다? 화재 예방 의식이 높았다.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세 나라가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에, 그렇죠? 이 수시나 기와의 사용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 예방 의식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고려시대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요? 금으로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중에서도요. 요 단어를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금에서 금화 제도라는 단어 있죠. 이걸 구별을 가장 먼저 해주세요. 뭐냐? 법으로 시행된 게 아니고 금화 제도로 시행이 되었다. 도대체 그 제도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니까요. 건축 및 시설 개선 제도다. 책을 참고로 하면 조금 편합니다. 자,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꿨고요. 화양류 관리를 위해서 무슨 도감을 두었다? 그렇죠. 화통도감을 두었다. 이렇게. 그리고요. 창고는요. 지하에 두었다. 자, 그리고요. 문종 20년 운여창 화재를 통해서 쌀창고나 큰 창고에는요. 누구를 배치하였다? 금화 관리자를 배치를 하였다. 이렇게 이랬죠. 또 금화 제도에는요. 실화자와 방화자를 처벌을 했다.
민간인의 실화로 전야를 소실하면 장 80대. 관부사가 사택에 방화한 자, 일부러 불을 지른 자는요, 징역 3년형에 처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은요, 공부를 하다가 읽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럼 메인이 뭐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려시대는요, 무엇을? 금화 제도를 두었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되겠고요. 또 화양류 관리를 위해 화통도감을 두었고 금화 관리자를 배치하였다. 자, 창름과 부고, 즉 큰 창고에 금화 관리자를 배치하였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금화, 금을 반드시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요. 자, 요거는 세 개를 또 기억해 줘야 됩니다. 뭐다? 금, 수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금화금이 아니고요. 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되 이 당시는요. 경국대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로 시행된 게 아니고 법령으로 제정 공포가 되었다. 그래서요. 금화 법령이 됩니다. 금화 제도가 제도적으로 시행된 게 아니고 법으로 제정 공포를 하였다. 금화 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라는 걸 명심해 두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방관서인 금화도감을 두었다. 그리고요. 금화도감과 성문도감을 병합하여 무엇을 두었다? 수성 금화도감을 두었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결국 공부를 하다 보면 연도가 몇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 기억해야 될 연도가 이겁니다. 금화도감은요. 1426년이다. 조선시대 가장 이 꽃을 폈던 시대를 어느 시대라고 보냐라고 하면요. 세종대왕 시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1426년 세종대왕 시기. 세종 몇 년요? 8년 2월이다. 어디까지는 꼭 기억하라고요? 1426년 세종 8년은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수성금화도감은요.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을 병합해서요. 수성금화도감,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을 병합해서 수성금화도감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1426년입니다. 똑같이요. 세종 8년 몇 월의 일이다. 4개월 뒤니까 6월의 일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금화도감과 수성금화도감 1426년 세종 8년은 똑같습니다. 누가 우선이야? 금화도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성금화도감이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까지를 보게 되면 고려시대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금화금입니다. 금화제도, 화통도감, 금화관리자 배치가 되겠고요. 조선시대는요. 금화법령입니다. 수로 기억해 두고요. 금화법령, 금화도감, 수성금화도감.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가 뭐라고요? 금화도감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알겠죠? 둘 다 1426년 세종 8년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조선시대는요, 어떻게 기억하라? 수로 이렇게 기억하게 되고, 나머지는 반복을 통해서 꼭, 연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금이고요. 수로 기억을 해라. 또 하나, 고려시대는 금화제도, 조선시대는 뭐라고요? 금화법령으로 제정 공포가 되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시대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 조선시대, 과거 기준점으로 조선시대가 세밀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기타는요 이렇게 해서요. 수, 도, 오, 지, 화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도시계획을 시행하였다. 자, 가옥과 가옥 사이 일정한 간격을 둔 겁니다. 오가 작통법이다. 자, 이게 집가짜잖아. 5가구를 묶고 통이라고 했다. 그리고요, 각각의 집에는 큰 물통을 준비했다가 물을 채워놓습니다. 어느 집이 불이 나면 그걸로 불을 끄게 하였다. 자, 지방에 의용 소방 조직을 두었다. 자, 이거는 그래도 기억합니다. 의용 소방
조직을 두었다. 요거는 기억하세요. 의용 소방 조직을 두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조직한 거냐 자발적으로 조직한 거냐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직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었다. 말 그대로요. 이 시기에는요. 국경이란 개념이 없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국경지대는요. 화적대와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초기에는요. 화적대, 조독대 방지를 위해 지방에서 건장한 청년으로 조직된 의용소방 조직이었는데 그 후에 차츰 화재의 경계 진압 활동도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조직한 게 아니고 뭐다?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조직됐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